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총뉴스 이승아입니다. 한 주간 총리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렸네요. 최근 4대강 사업에서 창녕 함안보의 강바닥이 흐르는 물에 의해 폐임 현상이 발생하면서 보의 안전 문제와 유지 보수비 부담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거 없는 4대강 사업 흠집 내기에 당당히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도록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완벽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관합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논란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라면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특히 퇴근 시간 무렵이면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고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총리실이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물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한 지자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마포구에서 저녁 시간대하고 또 공휴일이나 주말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5월부터는 시범 개방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편의시설물을 개방하고요. 나머지 중앙부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주차장과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을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용 방법은 부처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알리오,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는군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국민 편익도 쑥쑥 올라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지난주 총총뉴스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해드렸고 이번 주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제주도지사는 재검증을 요구하며 공사 정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 사업이 적게 진행되지 못할 뿐 아니라 매달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했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실시되는 해죠. 특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재배선거가 도입되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 총선을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리실에선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교폭력 대책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철저한 종합대책입니다. 7대 분야에 80개 과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7대 분야에는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활동이나 예능활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또 많은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고요. 월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평소에는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은 토요일 날 스포츠데이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학교에서 계속 강화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 공간에서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인터넷 게임을 통한 그런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고, 이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이 현실 공간으로 빠져나와서 역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현실 공간에서도 죄의식 없는 그런 폭력을 많이 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대책은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 대책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총리께서도 매주는 뭐 아닐지라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대책이 추진되는 다양한 현장을 방문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언젠가는 학교 폭력이 발본색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게임 중독자였다가 이를 극복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난 2일 총리실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선 47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고요. 25개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함께 살펴볼까요? 김종희님께서는 일부만 보고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오류가 있지 않나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또 게임 중독에 대해 말하기 전에 밖에 나가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현 사회를 먼저 나무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견 박미정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이민비님은 무조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직접 그 입장에 서서 이해도 하면서 해야 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단순히 게임 중독의 원인을 게임으로만 돌려선 안 되고 대화가 부족한 가정이나 학업 중심의 학교 등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주 총총걸음에선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빛낼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될 거예요. 꿈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커서 무슨 일 하고 싶어? 의사 되고 싶어요. 처음 왔을 때 문화도 많이 틀리고 뭐든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과 사모님 가르쳐줬고 생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익숙했습니다. 여러분의 모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러 나라 있죠. 그런 나라하고도 다정하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한이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행복할 권한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총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